예, 안녕하십니까? 예,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들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상가 관련해서 명도 소송도 하고 권리금 소송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꼭 알고 상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항력에 관한 부분이에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2항에 보면요.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사게 되면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임차인과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아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거는 임차인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요. 새로 바뀐 임대인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으세요. 근데 그런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임대인이 건물을 새로 사더라도 그 임대인이 새로운 양수인, 건물의 양수인이 나의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도 별로 걱정하실 게 없는 거예요. 경매나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갱신 요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면서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한 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났어요. 어, 10조 계약 갱신 요구권 2항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3년을 만약에 장사를 해왔고 이번에 내가 그 건물을 사게 되면요.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앞으로 7년간 갱신 요구를 하면서 더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2년 끝나면은 옛날에 5년이었잖아요. 2년 끝나면은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커피숍을 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내가 거기서 마트를 할 예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법에 정하고 있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건물을 사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갱신 요구권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갱신 시 차임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가 투자를 하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에는요, 아주 엄격하게 갱신 시에 차임 증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11조 1항을 보시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비율이 100분의 5입니다. 5%요. 5%까지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하여튼 5%까지 그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내가 5% 올리자고 했는데 5%는 상한 한도거든요. 5% 올리자고 했는데 임차인이 못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5% 200만원짜리 월세 200만원짜리라고 생각하셨을 때 200만원에 5%는 10만원이잖아요. 1년에 120만원이거든요. 120만원을 올리자고 소송을 하시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제11조의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현재의 월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세가 오릅니까? 공과금이 오릅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오르지 않아요.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셨는데, 인플레이션만으로 이 현재의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라는 걸 입증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현재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향후에 이걸 올리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렇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그 10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10조의 2에 보면 여기 그 11조의 1항하고 비슷한데, 여기에 상가 건물의 차임,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이라는 요소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임차인이 동의를 안 하면요,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세 번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차임 및 증감의 한도가 얼마인지, 이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의 차임이 적당하지 않다, 그런데 그걸 내가 사서 올리겠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법률이 그걸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차임에 맞춰서 내가 올릴 거니까, 그러면 그걸 고려해가지고 현재 상가에 투자하면은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고려를 하셔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차인과 미리 약정을 하시던가요. 그리고 다음으로 권리금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15년에